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전면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2주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라며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병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치 않다면서 장기화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포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이 방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와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 가속화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과 유가 상승으로 원재료와 운영비가 오르자 외식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도 커졌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2월 1.6%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에 정부도 높아진 물가 부담을 잡기 위해 반값 티켓, 숙박 할인 등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식품업계가 대체 불가 토큰을 사업에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타코벨, 파파존스 등이 이미 진출한 NFT 시장에 스타벅스도 올 연말까지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희소가치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고객 이벤트 일환으로 NFT를 발행해 이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 NFT 마케팅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쿠폰형 NFT를 발행한 뒤 이를 소유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NFT 시장 진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NFT는 희소성과 유일성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소장 가치가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며 자사 제품이나 관련 이미지를 희소성 있는 NFT로 만들어 소유 욕구를 자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공기업에 전력거래대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전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매로 판매하는데 최근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한전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해 전력거래가 중단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한전은 발전사에서 구매한 전력에 대해 한 달에 4차례에 걸쳐 대금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한전이 대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날부터 전력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전력 구매자인 한전이 전력을 거래하지 못하면 발전공기업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전력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확정되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 대금 지급 연기를 허용하면 한전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전이 최근 적자난으로 대금을 미납해서 전력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다들 규칙 개정에 공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IT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가 공공문서 발급부터 열람 제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주민센터에서 대기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별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지난 7일 선보였습니다. 주요 문서를 비롯해 납세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총 17종 공공문서를 서비스하며 향후엔 44종을 추가하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15일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카카오톡에 정부24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를 출시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문서는 주민등록등 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7종입니다. 현재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이용 편의성과 간결한 사용자 경험 인터페이스 등으로 이용자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상반기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724명으로 채용 분야별 인원은 행정 389명, 건강직 183명, 요양직 110명, 전산직 42명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4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18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